안녕하세요. 다르게 보기 한의사 염유림입니다. 여러분, 체온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잘 걸린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이런 얘기는 엄마한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몸이 너무 뜨거우면 역류성 식도염에 잘 걸린다? 오늘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아보도르의 체온 면역학 책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 아보도르를 소개할게요. 이분은 일본의 의사이자 의학 박사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으며 폭넓게 활동한 국제적 면역학자입니다. 1989년 흉선 외부나 T세포의 존재를 발견했고 1996년에는 백혈구의 자율신경 지배구조를 최초로 밝혀냈으며 1999년 흉선 외부나 T세포가 말라리아 감염을 방어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2000년에는 위궤양의 원인이 위산이 아닌 과립구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책도 정말 다수를 집필하셨는데 대표작 면역혁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한의대생이던 2000년대 초반에도 면역혁명이라는 책이 학생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별 관심이 없어서 좀 읽다가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되어 임상에 매진하고 두드러기를 알레르기가 아닌 한의학적인 개념인 한열로 이해를 하여 치료법의 기틀을 만든 후 어느 날 다시 이분의 책을 만나게 됐어요. 당시 이시영 박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이분의 책을 몇 권 읽어봤더니 이시영 박사님이 아보도르 박사님과 학문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야 다시 아보도르 박사님의 책을 읽어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방식이 아보도르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체온과 면역세포의 활동력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면역과 체온의 관계 내용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려고요. 우선 면역학의 기본 개념을 살짝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백혈구 아시죠? 백혈구는 적혈구와 혈소판 이외의 세포를 통틀어서 총칭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 군대랑 비슷해요. 군대도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뉘는 것처럼 백혈구도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림프구, 과립구, 대식세포인데요. 육해 공군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특색이 조금씩 다르듯이 림프구, 과립구, 대식세포도 성격이 좀 달라요. 면역학은 너무 복잡하니까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고 특징적인 점만 좀 짚어보면 림프구는 과거에 겪어봤던 세균, 바이러스를 기억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인 항원, 항체 반응에 관여하고 신체 내 잘못 분화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경찰 역할도 하는 조직이에요. 저자는 이 림프구가 부교감 신경이 위에 놓여 있을 때 활성화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짚고 있어요. 말이 어렵죠? 우선 용어 하나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커피 마셨을 때처럼 뇌와 근육에 바짝 힘이 들어갈 때 작용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밥 먹고 나서 느른하고 편안할 때 그 느낌 아시죠? 이럴 때 작용하는 신경이에요. 교감은 긴장, 부교감은 이완이죠. 림프구는 우리가 편하게 릴렉스 할 때 주로 활성화되고 꽃가루나 진드기, 바이러스 같은 작은 입자에 항원, 항체 반응을 해서 처리하는 애들이에요. 병원 가서 알레르기 검사를 하면 보게 되는 IgE가 림프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항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림프구는 암세포를 제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끔 암 환자분 중에 나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암에 걸려 너무 억울하다는 스토리를 듣게 되는데 쉬지도 않고 과도하게 열심히 온갖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살면 이 림프구가 활동한 시간이 줄어들어서 암세포 제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과립구는 세균을 직접 왕 잡아먹는 군대인데 그 과정에서 화농성 염증을 일으켜요. 노란 콧물, 축농증, 상처 후에 노란 고름,
화농성 여드름 등이 이런 과립구가 세균과 싸운 결과물인 거죠. 저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활성도에 따라 이 림프구와 과립구의 활동성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체온과도 관련 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몸이 부교감신경 우위에 놓여 림프구의 활동성이 늘어나면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나고, 교감신경 우위에 놓이면 과립구 활동이 항진되어서 과립구가 배출하는 항산화 물질이 늘어나 위벽의 조직을 파괴하여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도 체온이 저하되고, 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여 있어도 체온이 저하되니까 체온이 낮다는 것은 곧 신체 활성도가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습관, 즉 반신욕 등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는 논조를 펼치는데요. 여기서 약간 의아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제 생각에는 체온을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같은 논조지만 표현하는 말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즉 저자는 책 초반에 이 책에서 말하는 체온은 겨드랑이 밑에서 잰 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책을 시작하는데, 겨드랑이 온도는 협잇이나 항문 측정 온도에 비해 가장 체표에 가까운 체온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부교감신경 우위와 교감신경 우위 둘 다에서 체온이 떨어진다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장과 뇌의 혈압을 높이느라 혈관이 수축되는데, 말초혈관이 수축되면 말초 부위의 체표 온도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겨드랑이 온도를 기준으로 말하면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일 때는 심장이 릴렉스하여 느리게 뛰니 체온이 떨어지고, 교감신경 우위일 때는 심장, 뇌의 심부 온도는 높아져 있지만 겨드랑이 쪽 체표는 혈관이 수축되어 혈류가 줄어드니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심장과 뇌의 온도를 표현하는 심부 체온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부교감신경 우위일 때는 심부 체온이 낮아지고 림프구 활동이 늘어나며, 림프구 활동이 과도해지면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난다고 정리가 되고, 교감신경 우위일 때는 심부 체온이 높아지고 과립구 활동이 늘어나며, 과립구 활동이 과도해지면 활성산소량이 늘어나 신체 조직이 파괴되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정리됩니다. 그러면 이건 한의학과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질환은 기본적으로 허증성, 냉증성 질환으로 보고 보강, 보온하는 한약이 적용되고, 역류성 식도염, 두근거림, 불안 조족, 과각성으로 인한 불면 상태는 열증성 질환으로 보고 청혈하는 한약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책 후반에 두드러기에 대한 얘기도 2페이지 정도를 할애하였는데요. 림프구가 많아진 사람에게 식품에 의한 두드러기가 많다고 하면서도 심리적 스트레스가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본인과 지인의 사례를 예들었어요. 본인이 과거 교수 선정에 여러 번 떨어지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강해 2년간 두드러기가 있다가 연구 과정에서 어떤 면역세포를 발견하면서 그 연구에 몰두하며 교수님 임용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두드러기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와, 지인 여성이 술 냄새만 맡으면 두드러기가 나서 술 냄새 입자가 항원이 되느냐고 본인에게 물어왔었는데,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녀의 부친이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른다는 사실이었다며, 즉 술에 연관되어 있는 스트레스로 인해 두드러기가 났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의학 분야는 크게 의학의 이론을 연구하는 의리학자와 임상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분은 이론을 연구하는 의리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매일같이 환자를 만나는 임상가가 아니다 보니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드러기 환자분들을 위주로 진료하다 보면 대부분의 만성 두드러기는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유발되는 두드러기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비율이 매우 적은 편이거든요.
이 책은 림프구의 항원 항체 반응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전개하다 보니 그 논리에 잘 맞는 부분은 기전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반면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는 실은 교감신경 항진 상태인데 이때는 어떤 기전으로 두드러기가 유발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두드러기에 시달리던 시기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 몸이 따스해지면서 전신에 쫙 두드러기가 났다는 설명을 썼는데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일 때는 림프구가 활성화되면서 체온이 저하된다는 것, 교감신경 우위가 되어도 결과적으로는 체온이 저하된다는 설명에 부합하지 않아 아마도 기전 설명을 못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법을 주로 강조하다 보니 신부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에 대한 고찰을 놓치지 않았을까 하네요. 저는 매일 환자를 만나고 어떤 항약 처방을 써야 이 병을 완치할 수 있을지를 매일 고민하는 순수 임상가다 보니 치료 방법이 번져 나오고 그에 맞는 의학 이론을 찾아 이해하게 되는 반면 이분은 연구자시다 보니 이런 차이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교감신경 항진으로 신부 체온이 올라가면 이로 인해 과립구가 활성화되고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위 조직을 파괴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교감신경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청열 한약은 이러한 원리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게 된다. 입니다. 또한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가 되면 신부 체온이 내려가고 림프구가 과활성화되어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보강해주는 한약은 이러한 원리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할 수 있고 만성화된 아토피를 개선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어려웠죠.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나니 후련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힘찬 하루 되세요. 유익한 내용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